안녕하십니까. 보험계약법 강의를 맡게 된 손해사정사 김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강의할 과목은 손해사정사 1차 과목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우선 손해사정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사고가 우선 발생이 되고, 그리고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가장 중요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서 하셔야 되는 업무인 거고요. 그러면은 손해사정사는 업무 영역에 따라 이제 구분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업무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고용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업무 영역에 따른 구분으로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그 다음에 종합손해사정사가 있는데요.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이제 옷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옷가게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이 했다. 이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이 건물에 대한 손해액 평가를 하는 것은 재물손해사정사가 건물에 대한 손해액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그러면은 내가 다친 거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은 저희 세 번째 있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병원을 가는 과정에 차를 주행해서 가다가 다른 차를 추돌해서 그 차에 대한 재물을 파손을 했다, 차량을 파손시켰다 그러면은 그 차에 대한 손해액 산정은 이 차량 손해사정사가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업무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게 이제 종합손해사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에 따른 구분은, 업무 수행은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은 보험계약자가 선임을 해서 하는 손해사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보통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에, 아니면은 이제 법인이라는 이 법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손해사정사를 얘기하고,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를 얘기합니다. 그럼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치러야 되는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요. 시험 과목은 1차 시험 객관식 시험이고요. 1교시 80분, 그러니까 보험업법 40문항, 보험계약법 40문항, 그리고 2교시 손해사정이론 40문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수업하는 보험계약법은 1교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고, 각 과목당 40점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40점 이하는 꽈락은 안 되고, 그리고 합계 평균 60점 이상일 때 시험에 패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2차 시험 보게 되는데요. 2차 시험은 재물손해사정사 이제 과목이 있고, 그리고 차량손해사정사는 뭐 이런 과목이 있고, 신체손해사정사 과목이 있고, 이것도 동일하게 꽈락은 과목당 40점 이상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40점 이상 각각 받아야 되고, 다만 그것도 교재에 나와 있기로는 뭐 평균 60점 이상 합격이라고 하는데, 다만 해마다 선발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인원까지는 보통 합격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숫자들은 커트라인. 그러니까 요 점수 이상 맞으신 분들은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점 60점은 되지가 않고, 보통 신체손해사정사도 53.50 이 정도 이상이면은 합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인원수를 조금 더 뽑았지만, 보통 손해사정사 이제 나중에 보험개발원 쪽에서 발표가 나겠지만, 재물손해사정사는 통상적으로 40명,
그다음에 차량 손해사정사는 100명, 신체 손해사정사는 320명. 이렇게 선발 인원이 보통 정해지고요. 다만 이거는 올해는 2022년은 딱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은 여기서 인원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거는 알 수가 없고, 보통 인원은 이렇게 선발 인원을 책정하고요. 그리고 시험은 1차 시험은 21년도 기준으로 5월 1일 날 시험을 봤었고요. 죄송합니다. 5월 2일 날 봤었고, 2차 시험은 8월 1일 날 시험을 시행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차 시험은 저희 이제 보험계약법 공부하는 1차 시험은 4월 말에서 5월 초 이때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때까지 시험 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공부하는 보험계약법은 상법의 제4편에 보험편이 따로 있거든요. 그 보험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보험편은 총칙이 638조에서 664조까지, 그리고 2장, 이 총칙은 이제 뭐 보험의 계약의 의의라든지 아니면 보험 계약을 하는 거, 보험 계약을 할 때 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 강론, 화재보험이라든지 책임보험 이런 부분이 좀 나눠져 있고, 그리고 임보험, 임보험은 생명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교재에 목차 보시면은 강의 구성은 처음에 총론하고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 각 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임보험, 그 다음에 저희 기출문제는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 중에서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상법 보시게 되면은 이 전체 조문이 한 100여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매년 시험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좀 중요한 문장들이 따로 있습니다. 조문들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출 문제에서 저희가 분석을 좀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시 같이 보시게 되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기본 이론, 그 다음에 기본 이론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저희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요 총칙 부분하고, 총칙은 보통 법원 판례가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례에 대한 공부가 저희가 일반인들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보험계약법 자체가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뭐 어떤, 그러니까 조문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법원 뭐 최신 판례라든지 뭐 이런 판례들을 다 저희가 찾아볼 수는 없는 거고, 어떤 판례가 많이 나오고 이 판례를 알고 있으면은 내가 다른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런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시험 보기 직전에 핵심 요약, 이제 정말 중요한 사항들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그다음에 저희 한 권으로 끝내기 교재에 보시면은 문제가 굉장히 많고, 저희는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1차 시험은 객관식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론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만 핵심으로 담았기 때문에 이 내용만 책만 잘 보시고, 그리고 제 강의 잘 따라오시면은 보험계약법 충분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고득점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OT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